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본선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공천된 후보들의 과거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비례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은 야당의 중진 한 분을 만나보고요. 월요일에는 여당의 지도부 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중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을 하겠습니다. 추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네. 아니, 당 얘기하기 전에 개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로 인터뷰 섭외를 했을 때만 해도 네. 추 장관님 지역구도 미정, 당연히 상대 후보도 미정이었습니다. 네. 그때는요, 뭐 동작을로 보낸다, 아니다, 중성동 을이다, 종로다, 용산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많이들 예상 못했던 경기 하남 갑,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당에서는 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를 했었고, 또 저의 그 불길한 예고대로 지금 검찰 정권 2년째 2년 동안 국민들이 그 아주 큰 고통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대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전략 후보라고 이렇게 일찍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후보보다 먼저 어떤 그 적합 지역이 어딘지를 많이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해본 음, 것 같습니다. 음, 아마 그 1월 중순경에 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어, 통보를 해주셨고요. 어허,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좀 그 공천 반발을 겪으면서 내홍이 좀 심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론 수치도 좀 내려가는 그런 조정도 좀 있었고, 음, 그러나 또 저에 대한 전략적인 의미는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남에서 열심히 뛰어서 그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깃발을 올려달라 하는 건데, 하남은 사실은 경기 남부와 북부 그리고 서울 강남권을 잇는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고 또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그 의미 있는 선전을 음. 해달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안규백 전략 그렇죠? 네네네. 공관위원이시죠? 예.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세 분은 민주당의 여전사 트리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전사라는 닉네임은 마음에 드세요? 아마도 민주당이 그간 국민들께 보인 모습은 180석을 가지고도 역풍이 분다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그 고구마 먹은 듯 답답했고요. 음. 그래서 그 언급하신 분들과 또 저 주미에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는 단계까지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를 않아서 어.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음.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결국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제가 징계 청구를 했고 또 관련 재판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검찰 독재, 검찰 쿠데타의 조기 종식에 앞장서 달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달라 그런 역할 부여가 담긴 의미다 생각합니다. 여전사. 근데 하남갑에서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가 그제 확정이 됐죠. 그제. 네네. 바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 근데 공교롭게도 네네. 이분 닉네임은 호위무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호위무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에다가 대선 당시에 윤 네. 대통령 수행비서도 했던 네.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붙은 닉네임이 호위무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전사 대 호위무사의 대결이 성사된 셈입니다. 요 대결 구도는 마음에 드세요? 뭐 그렇게 언론이 뽑았다면 뭐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뭐 저는 상대 후보를 신경 쓰지 않고요. 어. 또 제가 단순히 검찰 독재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무능과 무지로 돌보지 않는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 위기 또
평화가 깨지고 있고 전쟁 위기 가문이 돌고 있고요. 또 여러 이 역사 후퇴 민주주의 역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정한 역할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저의 추진력과 경험 이런 걸 살려서 국정 아젠다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저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상대 후보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호위무사아니라 누가 와도. 뭐 언론은 그렇게 재밌게 예. 붙이려고 하시겠지만, 예. 네, 네, 네. 저는 또 저의 경험과 추진력을 가지고 예. 국민께 다가가는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뭔가 요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역시 3대 위기 5대 실정으로 저는 요약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음. 3대 위기라는 건 민생 위기, 평화 위기, 민주주의 위기이고요. 이 세 위기를 우리는 한꺼번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대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건 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이죠. 이 5대 사건은 이 검찰 정권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이 하명기관으로 삼아서 하청기관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외압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 최수건 상병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려서 조사 자체를 불능에 빠뜨린 거죠. 이런 실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심판 대열에 나서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시 정권 심판론 이 부분 좀 네,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요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겠네요. 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더 강한 캐치프레이즈로 더 강한 맛이다라고 외치면서 나온 당이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민주당이 역풍분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좀 미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한 면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를 제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실책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저는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해서 그 검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러나 또 민주당은 주권 정당으로서 민생, 경제, 외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그 공약을 넓게 깔지만 네.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조국 혁신당의 탄생은 양쪽을 다 대형은 넓게 깃발은 높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세를 마련했다. 기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악재냐 호재냐를 놓고도 뭐 평론가들 전문가들은 좀 분분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왜냐면은 네. 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네네. 그쪽에 지금 이 지지율을 뭐 가져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전체적으로 네네네. 놓고 보면은 이런 네네. 면에서 보면은 악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히려 뭐 스크럼을 짠다고 할까요? 같이 연대해서 네. 나간다는 측면에서 호재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호재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장관님은? 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 민, 비, 조 이런 조도 만드셨는데 네. 그러나 이제 또 민주당도 좋은 상징 의미가 있는 후보들이 영입되셔가지고 지금 순번을 정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양손에 빵 두 개를 드시고 몰빵 이렇게 예, 예. 당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한편 경쟁하면서 흥미 유발도 하고 국민의 무관심할 뻔했던 이 다가오는 총선 구도를 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 국민의 주목도를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어. 이 자체가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무관심할 뻔했던 층들이 오히려 네. 몰빵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하면서 네네네. 오히려 관심을 네. 끌게 된다. 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른바 인제 뭐 조국의 강 이런 것들이 늘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대선 때부터. 네. 그런 것과 민주당이 또 엮여 버리게 되면 그런 프레임에 그러면 이게 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인이 뭐니 다 조를 붙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아까 3대 위기 5대 실정의 늪에 빠졌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조국의 강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 쿠데타였고 결국은 윤석열의 이 늪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구나. 대한민국이 여러 지표, 경제 지표나 민생 지표나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역진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구나를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네. 그래서 조국의 강은 그들의 쿠데타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화장술, 기만술이었다. 윤석열의 늪이다. 늪에 빠졌다.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이 심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네. 대표가 내놓은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추 장관님은 뭐 찬성 쪽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예. 대해서는 뭐 비전이나 또 책임감도 없고요. 과거를 보면 어떻게 정치할지를 아는 것인데 어. 스스로 의혹이 있는 사건, 징계 의결서에도 다 담겨 있는 김건희 여사와 수십 회 뭐 통화도 했고 또 그 고발 사주 그 주인공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하고도 수백 회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핸드폰이 핵심 증거인데 그 자체에 많은 것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핸드폰 비번을 감추고 결국 검찰 쿠데타의 흔적이 거기 담겨 있는 건데 아주 이 검찰 쿠데타에 대한 여러 그 의미에서 책임이 크죠. 그런데 그 뭐 단순히 한동훈의 그 자녀 문제 뭐 이런 것으로 네. 그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예. 별로 그의 그 큰 책임이 역사적 책임이 부각이 안 될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한동훈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예. 바로 그 쿠데타를 해낸 이 세력 전체를 상징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음모와 기도 또 이런 국정 운영의 난맥상 파탄 이런 것에 대해서 직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축소가 된 의미가 축소된다. 네네네. 그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뭐 개인 한동훈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예. 임기 예. 중반에 그 치러진 선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윤석열에 음. 대한 그 여러 그 비리와 불법, 반칙, 거짓말, 국민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을 계속 음. 국민께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 안 그래도 당 내에서 민주당 네, 내에서 네, 김건희 네, 여사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결이 다르다. 즉 국민 네, 공감도가 다르다. 그래서 네, 너무 네, 쉽게 남발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민주당에도 좋을 게 없다. 오히려 네, 역풍 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제가 보도를 봤어요. 네, 네. 고런 쪽에도 그럼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추 장관님? 그러니까 한동훈은 음. 용산 아바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어. 특검법보다는 그 어. 바로 그 예. 쿠데타를 한 국민을 속인 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을 속여온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한동훈 특검법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니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뭐 청취자 질문으로도 좀 들어옵니다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법무연수원장이었잖아요, 진천에. 네. 그렇죠. 두 분이 딱 마주칠 일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고런 장면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어.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선이다. 머스 이렇게 보는 머슴이요? 모선이다. 네.
쿠데타를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한 머슴이다? 쿠데타를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실장 같은 의미지 정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징계 청구를 하고 예. 또 그 1심에서 그 징계 청구는 적법했고 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 공정성을 침해해서 면직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다, 중대비비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항소를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피고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으로 바꿔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 피고가 입장이 같게끔, 원래는 소송은 서로 다투는 거니 입장이 달라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같은, 그래서 패소할 결심으로 일부러 져주는 거죠. 소송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공익적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핸드폰도 까야 되는 것이고 검찰 쿠데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판결 자체로. 그런데 대법원에도 예.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그런 관리 자체를 떠맡은 그런 한동훈의 상황실장, 검찰 쿠데타 관리실장, 용산 아바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정치인 대 정치인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한 갈등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또 그것이 약속 대련이다라는 약속 대련이다. 평가도 있고요. 또 언론의 그 키우기에 힘입어서 또 스스로 또 한번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짱을 뜨니까 크더라라는 것처럼 한번 커볼까 하는 야심도 조기에 비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정치를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연애 특종처럼 그런 이벤트로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예 특종, 연예 기사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가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당 지지율도 올라간다, 뭐 어디 유세장 가면 아이돌 같은 인기가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추 장관님은 좀 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돌 같은 인기라고 해서 딱 보면은 별로 그 주변의 인물들이 그렇게 뭐 정당 관계자로 보인다든지 30대라고 했는데 30대가 아닌 분들이 쭉 있다든지 뭐 그런 사진도 많이 짤로 돌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하남갑 예비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의 중진이시니까요. 당과 관련된 현안도 좀 몇 가지 여쭐게요. 네. 민주당 공천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혁신 공천 혁명 이렇게 당에서 평가합니다만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좀 파열음도 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번 공천은 사실은 개혁을 책임 회피한, 또 개혁을 발목 잡았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매섭게 심판을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힘이 하나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비명 행사, 친명 행제해서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호도하려고 국힘당이 애를 쓰지만 국힘당이야말로 찐윤 횡재국, 비윤 횡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찐윤 현역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이준석 전 그 당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양두구역이란 말이죠. 양의 탈을 쓰고 사실은 개고기를 팔더라 하는 것처럼 이 남의 당의 공천을 비명 행사라든지 이런 나쁜 말로 호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팔 물건이 아주 형편없다라는 것이에요. 양두구육식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두구육식 공천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혁신 공천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친명계가 대거 살아남고 특히 대장동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공천받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일부 뭐 몇 명은 또 그런 경력 때문에 뭐 또 그 경선을 돌파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예. 원외이고요. 원외에서 사실은 제대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경선 무대 자체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고요. 또 경선 무대에 올랐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이현주 의원이 들어온 그 용인시 병이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현욱 그 경기도에서 올해 이재명과 함께 활동했던 아주 괜찮은 분인데 그분은 또 그 경쟁에서 밀려나 버렸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그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고 또 느닷없이 돌려서 그 인지도가 높은 이현주 의원한테 패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금천구의 조상우 변호사라 할지 이렇게 이른바 알려진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거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 친명이 다 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 왜곡입니다. 용인정인가요? 거기 이현주 의원이 된 네네네네. 곳이 네네. 용인정. 뭐 이현주 용인정. 의원도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당에 복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친명계 인사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 장관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찐 명이 거기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네. 같아요. 오랫동안 네. 자. 오랫동안 밭을 갈고 또 당연히 이 대표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인물도 거기서 떨어진 거죠. 그 예를 네. 봐라. 네. 그러니까 네네. 이것이 단순히 뭐 친명 네네. 행제는 아니다. 지금 그런 주장이신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양당 공이 불거진 문제가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 이력입니다.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북을의 정봉주 후보 네.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평창올림픽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네.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DMZ에 네. 들어가서 발목질에 밟은 사람들한테 경품으로 목발을 하나씩 주는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당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결론을 낼 걸로 보십니까? 윤리감찰단 되게 무섭던데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정봉주 의원 사건을 제가 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놔두고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아 안타깝습니다. 요건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네. 일단 잠 하나만 네. 정리하고 갈게요. 네. 정봉주 의원 그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당이 좀 어떤 뭐 어떻게 판정 내릴 것이다. 내려야 한다. 의견 없으세요? 음,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 심리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 예. 또 그 다른 뭐 그 바라보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자이신 분들이 음.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당의 입장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네.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이제 5.18의 북한 개입설 여부도 진상규명에 할 때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국민의힘에선 사과를 했으니 공천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5.18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법률도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역사적 진실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후보 한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단순히 뭐 사과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또 음.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도 나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당의 이야기라 조금 지금 좀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아니 이제 걸까요? 이미 이제 심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언급하셨던 임태훈 소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네. 인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시민사회 몫으로 주어진 4 사람의 후보가 추천이 됐죠. 네네. 정영희, 정지혜, 또 임태훈, 김윤 요렇게 4 분이 추천이 네네. 됐는데 네. 여성 2 네. 분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 임태훈 소장은 당에서 컷오프. 김윤 후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선거라는 것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음. 근데 전체 그 민심을 보고 인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임태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논리를 갖추고 계시고 또 그런 그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 거의 일생을 다 바치신 분이거든요. 음. 남이 하기 어려울 때, 음. 또 감히 하지 못할 때 용기를 내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온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다소 음. 엉뚱한 시비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지만 음. 민주당이 여태까지 제대로 성큼성큼 이 개혁의 발걸음을 떼지 못한 것도 너무 이 잔가지 잔바람을 이렇게 무섭게 느끼고 음. 역풍이 분다 이렇게 착각을 오판을 했던 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예. 이 전체 경력을 보고 예. 이런 후보 같은 경우는 음. 그 상징적 의미를 음. 좀 내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한 의견 30초 네, 남았는데요. 제가 요거는 꼭 여쭤야겠어요. 네. 내가 하남갑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을 첫 번째 법안으로 뭐 발의하겠다. 1호 공약. 네, 우선은 제가 그 하남시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남의 그 원도심과 또 이 신도심 사이에는 격차가 큽니다. 예.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에 음흠. 관련한 법안도 내겠고요. 네. 또 이 국가를 위해서는 제1호 법안은 개헌을 하고 싶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어. 한다면 예. 헌법 53조 2항을 고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생이 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버립니다. 대통령의 네,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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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공약으로 그걸 네,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경기 하남갑 후보 만나봤습니다. 추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